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뒤에 서반구에 대한 장악 의지를 더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군사력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외교 담당 부처인 국무부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이것은 우리의 반구라는 글귀가 적힌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9세기 멀로주의의 트럼프 버전인 돈로주의를 내세울 정도로 서반구 장악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왔습니다. 중남미 대륙 전체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 세력의 영향력을 완전히 축출하겠다는 패권 장악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Under our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merican domina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will never be questioned again.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은 전날 밤 연방 상하원 지도부를 직접 만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전 승인은 물론 통보조차 없었던 군사행동은 불법 행위를 넘어 독재적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패권 장악 움직임도 비판했습니다. When the United States engages in this kind of regime change and so-called nation building, it always ends up hurting the United States.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침공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drug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Venezuela wasn't sending drugs to the United States. 미 상원은 이번 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패권 전략에 미 의회가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3일 미국의 공격으로 최소 5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전쟁 범죄라며 본격적인 수사를 선언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미국 규탄 집회입니다. 내무부 장관 디오스다도 카벨로가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독려하며 신정부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강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최소 24명의 보안군이 숨졌다고 발표해 공식 사망자 수는 최소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에는 쿠바 군인과 경찰 32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확한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ue nosotros hemos designado como Ministerio Público a 3 fiscales para investigar las decenas de bajas inocentes, civiles y militares ocurridas en medio de este crimen de guerra, de esta agresión inusitada contra la patria venezolana. 베네수엘라 법무장관은 재임 중인 국가원수는 절대적인 개인 면책 특권을 가져 체포되거나 외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Exijo de manera inmediata la libertad sin condiciones, tanto del ciudadano presidente como de la primera dama Silvia Flores. 국제기구를 향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을 넘어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 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한중 관계 복원의 귀틀을 다진 빛나는 실용 외교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회교, 한중회담으로 신병란도 시대가 열렸다고 민주당은 추켜 세웠습니다.
과거 고려와 송나라 교역 중심지인 병란도처럼 양국이 이제는 긴장 상태를 넘어 사람과 물자, 나아가 가치와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로 재정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 부부가 격이 없이 어우러져 시진핑 주석에게서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은 한중 관계가 일상으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체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인데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등 성과도 강조하며 여당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자 이벤트성 빈손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성과로 내세우는 다수의 MOU는 뒷받침할 공동 성명조차 내지 못했고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북한 비핵화 등 핵심 현안에는 이렇다 할 답도 못 얻었다면서 새 벽두부터 호들갑되며 방중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지만 공동 성명은 없었습니다. 또다시 공동 성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을 했다고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줄 잘 서라는 경고나 듣고 온 격이라며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조명하겠다며 나름의 숨고르기를 했던 민주당은 당장 오늘 미뤄뒀던 법사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원금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사무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뜀박질에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건넨 현금 1억 원을 직접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A씨입니다. 어제 아침 7시부터 15시간 넘게 이어진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의원한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식 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 의원이 강 의원 측에 건넨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녹취에도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A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사실상 A씨가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실제로 받아 보관했는지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공천원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와 고발인에 대한 조사까지 같은 날 이루어지면서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달 사건 배당과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씨 의원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이달 중 귀국할 것이라며 즉각 귀국은 미루고 있는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첫걸음부터 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에 말을 바꿨다가 또다시 뒤집은 건데 이번 진술이 혐의 입증에 다가서는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준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접견 조사에서 지난해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돌연 말을 바꾼 뒤 경찰에 앞선 2차례 접견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말을 뒤집으며 금품 제공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천정궁은 물론 로비 거점으로 지목된 천주평화연합, UPF와 관계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자료 등을 입수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현직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앞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와 참고인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증언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꾸려진 검경 정경유착 합동수사본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